어쨌든 육아하기로 했는데 안 지켰으면 약속 위반했다고 어쨌든 남편하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 변호사님 결혼할 때 그런 거 썼어요? 안 썼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쓰면 어때요? 아, 이제 곧 육아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 써도 뭐 지켜질지 잘 모르겠는데. 음.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혼수로 쓸 돈 3천에 모은 돈 5천. 저는 전세보증금 2억에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3년 전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에게 7억 원대 아파트를 사주셨고요. 돈 관리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예비 신부가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라고 의견을 줘서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비 신부가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면서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장에 넣으면 저축하고 생활비 쓰고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워낙 신부가 야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비 신부 집에서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은행 대출 4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빚을 알게 되어 불안해집니다.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하실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재산 분할을 하게 됐을 때 네. 이걸 안 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부부 재산 계약으로 미리 이제 특유 재산화 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뭐 광범위하게 막 혼정 계약서 이런 거는 인정하진 않는데요. 네. 다만 이제 혼인 전에 각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법상 있는 부부 재산 계약이군요. 예. 그럼 지금 이 사연에서는 두 분이 지금 예비 신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준비 중이고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으니 예. 지금 아직 할 수 있겠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일단은 유효한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혼인신고 전에 작성하셔야 되고 네. 그 내용은 각자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을 이제 특정해 놓고 네. 그 재산은 뭐 각자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효력 발생은 혼인신고를 할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 부모님이 이미 사주신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는 사연자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불안하신 게 예비 신부 채무를 또 새로 알게 돼가지고 네.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이 채무는 그래도 그 예비 신부의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신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포함되면 안 되니까 네. 뭐 각자 뭐 채무는 또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채무도 떠안지 않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 이런 부분은 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 전에 각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걸 각자 걸로 한다라는 정도의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거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는 작성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뭐 나중에 재산 분할 뭐 청구가 진짜 이혼 청구하면서 들어갈 때 이렇게 우리가 합의했습니다라고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특유 재산에 대해서 각자 관리한다. 뭐 서로 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재산 분할 기여도 할 때 뭐 이런 주장에 사용될 수는 있겠군요.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포함이 돼서 안 되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혼인의 본질이나 부부 평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약은 이제 공평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없고, 또 이제 뭐 재산 외의 사항, 예를 들면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가사 육아는 공동으로 절반씩 뭐 한다. 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효력이 네,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 민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법상의 재산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외박해서는 안 된다. 뭐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바람에 폈을 경우에는 이혼한다. 위자료 얼마 준다. 뭐 이런 건 어때요? 바람 폈을 때 위자료 얼마를 준다. 이거는 인정될 수 있는데요. 바람 폈으니까 이혼한다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바람 폈을 때 이혼한다. 바람 피면은 재산 분할 청구하잖아. 전 재산 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오늘 지금 예비 신부가 숨긴 빚 때문에 불안한 예비 신랑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또 신부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그래서 혼인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꺼냈다가. 네. 사실 이게 결혼하면서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한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부모님을 사업을 돕느라고 했던 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사실 부모님의 그런 약점, 본인의 그런 약점을 보이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이기 싫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실 때 이 지금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얘기 잘못했다가 파혼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신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있었으면 내가 미리 좀 도와줄 수도 있었고 할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느라고 되게 힘들었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대로 그냥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본인도 신부가 굉장히 야무지다게 돼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럼 조금 있으면 다 갚을 것 같은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의 약점도 조금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좀 법률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한 얘기가. 네. 그래도 가장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좀 나이가 많긴 많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